그리고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의 사주를 봐야죠. 상대방의 사주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내 사주 분석을 받아보고 팔자 센 여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가 괜찮은 여자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남자도 변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사주가 너무 안 좋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남자들은 좀 멀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한다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요, 만약에 내가 관성운이 없단 말이에요. 무관사주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남자로부터 애틋한 사랑을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남자운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여자분이 생각을 할 때 내가 남자로부터 애틋한 사랑을 받기가 어렵구나, 나는 그런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자운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매력적인 여자가 돼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를 더 가꾸고, 그리고 남자 심리학자의 얘기라도 사다가 읽어보면서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나 이런 것도 연구해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고 멋진 여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실천을 하셔야죠. 이런 것들이 내 사주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주 구성에서 식신상간운이 너무 많다, 그런 경우에는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일에 이렇게 너무 참견하고 뭐 이러는 것보다는 좀 진중한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여튼 내 사주를 철저히 분석해서 좋은 거는 계속 개발하고, 나쁜 것은, 부족한 것은 대처하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만 이 사주 본 보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볼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해볼 때까지 해보고, 그래도 힘들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래도 너무 힘들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이혼을 하더라도 후회는 없죠. 내가 일단 해볼 때까지 한 다음에 실패한다면. 그리고 이혼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이 여자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여자분들의 사연을 이렇게 받아보면 이제 본인이 이혼할 거니까 남자들에 대한 험담,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쁜 남자를 만났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 여자분 자체도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자로서 진짜 여자가 왜 저러나, 너무 싫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혼을 딱 하고 나면 내가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선 그 여자분의 가치는 엄청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이혼했을 경우. 그래서 이제 계절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반팔만 입다가 이제 잠바를 입었는데 가을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더 추워지고 겨울이 될 텐데, 우리가 계절이 바뀌었다는 것은 새 출발을 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봐야죠. 그래서 꾸준히 변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인생을 사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잘 나간다, 더할 나위 없다, 그렇다면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는 게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 자기가 발전하는 것만큼 그것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변할까 하다가 지금 제가 직장에서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헬스클럽을 이제 이틀에 한 번씩 나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더 일찍 일어나갖고 새벽에 일어나갖고 새벽 한 4시 반 정도에 부천에서 떠나야 돼요. 그러면 한 5시 반 정도에 이제 직장 근처에 있는 헬스클럽 거기에 도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운동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동대문이 직장인데 동대문에 요즘 호텔을 많이 짓거든요. 그런데 새로 신축한 호텔이에요. 올해 신축된 호텔인데 5성급 호텔로 아주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데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원이 없어요. 새로 신축한 호텔이다 보니까 회원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헬스클럽이 크지는 않지만 운동도 할 수 있고 바로 옆에 수영장도 있더라고요. 수영장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호텔이 원래 비싸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다닐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길 다니면 이제 매일 가서 운동하고 수영하고 그럴 생각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집에서 일찍 나와야 돼요. 한 새벽 4시 반 정도에 나와가지고 호텔에 한 5시 반쯤에 도착한 다음에 한 6시 반이나 7시 정도 요 정도까지 운동을 하고 이제 회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벽형 인간이 되는 거죠. 평소에는 한 5시 반 정도에 나왔는데 이제 1시간 땡겨서 4시 반 정도에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일찍 나오려면 일찍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때는 한 저녁 10시 정도에 자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 만나서 뭐 술을 마신다든가 이런 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낮에 이제 더 집중해서 작업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이 계속 변화를 시도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주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 유튜브 영상을 만들더라도 어떤 식으로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연예인들 사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사주 분석하고 그런 스타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무슨 정치인이라든가 정치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와 관련된 사람의 사주를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사적인 거, 연예적인 거, 정치적인 것과 사주를 연관해가지고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 거죠.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게 재밌죠. 그래서 제가 팔자센 여성의 특징과 해결 방법,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데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나고 있어요? 변해야 된다. 변하는 수밖에 없다. 내가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사주라는 게, 사주명리학이라는 학문이 운명론이고 딱 정해져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이 학문도 변화라고 계속 자극을 주는, 나 자신을 계속 변화시키는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음식점에 이제 고급 음식점을 방문해갖고 거기 영상을 촬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3개 만들었거든요. 3개 만들고 그저께 또 한 군데 방문을 했어요. 이제 편집해갖고 또 올릴 건데, 지금 가는 음식점은요, 그 컨셉이 어떠냐면 고급 음식점. 그러니까 최소한 10만원은 넘어야 돼요. 1인당. 그런 고급 음식점을 방문을 해갖고 촬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이 먹방 같은 경우는 워낙 대중적이니까 이 사주 채널에서 그냥 한두 개 정도, 한 달에 한 2개 정도 이렇게 올려도 사람들이 좋아하죠. 채널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먹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 채널이라도 사람들이 한 달에 뭐 2개 정도는 올려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잡은 컨셉은 그거예요. 고급 레스토랑을 방문해서
한번 올려보자.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요. 한 번 갈 때마다 인당 15만원은 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이면 30만원이잖아요. 혼자서 갈 수는 없으니까. 영상 촬영을 잘 하는 제 그 후배하고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2번 갔을 때 최소한 60. 저는 100만원 가까이 잡고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60이고, 그러면 목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목돈이 나가더라도 제가 찍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걸 찍으면 이제 영상으로 남기니까, 그 점도 이제 영상으로 남기니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고, 또 한 달에 2번씩 계속 올리다 보면 어때요? 그럼 1년이면은 24번.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괜찮다는 음식점을 계속 방문하면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생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인생도. 이렇게 1년에 24번씩 우리나라 최고 음식점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먹는다는 것도 재밌는 인생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하기로 했어요. 특히 요즘에는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청도 잘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목표를 세웠으니까 계속해서 먹방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자기 만족이고, 그리고 변화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도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계속 변하면서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 결론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혼을 할 때 여자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뭐 좋은 직장에 다니냐, 한 달에 얼마를 버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라든가 현재 나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이혼을 해갖고 그 사람들이 그 이혼 전보다 훨씬 더 멋지게 사느냐, 궁핍하게 사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일단 여자가 이제 혼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게. 그리고 그 여자가 뭐 좀 미모가 뛰어나다든가 뭐 자기 관리를 잘 했다든가 그런 게 아니면 남자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 여자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품으로 따지면 상품 가치가 엄청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이혼하신 분들은. 그런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내가 지금 이 남자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혼하고 나면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람의 심리가.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사람의 운을 봐야 되고, 그리고 나의 상품 가치가 어떠냐, 지금 내가 뭐 외모라든가 아니면은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어느 정도의 여성이냐, 이걸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이혼하고 나서 꼭 재혼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혼자 사는 것도 자유롭고 편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재혼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자분이 재혼했는데 또 실패했단 말이에요. 2번 이혼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진짜로 팔자 센 여성이 되는 거죠.